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무작정 따라하기의 저자 자취생 K의 류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중앙 레벨의 상용 한자를 다룬 일상묻다 2권이 이렇게 출간이 되었어요. 이번에 출간되는 일상묻다 2권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학습자의 효율적인 학습을 보장해주는 교재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중상급 학습자뿐만이 아니라 N1을 합격한 이후에도 정말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교재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일본어 속에서 한자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원리를 알려주는 교재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제가 교재에 녹여낸 특별한 점들, 스페셜한 포인트를 총 7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자 해요. 첫째, 1권의 장점을 그대로 담아놓았습니다. 이미지 해설, 부수의 조합을 통한 스토리텔링식 해설, 복습을 고려한 구성 등 1권에서 호평을 받았던 다양한 장점들을 모두 그대로 담았어요. 물론 일상묻다만의 유니크한 장점 중에 하나인 음독의 우선순위 지정 또한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1권보다 많은 양의 음독 어휘, 보다 자세하고 방대해진 해설, 또 풍부해진 예문 등 기존의 장점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수록했어요. 학습자의 레벨이 한층 더 높아지는 만큼 정보의 양도, 질도 좀 더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둘째, 1권과의 연계성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대부분 1권과 2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분권으로 된 교재들은요, 뿌리가 같은 파생 한자를 1권에 조금, 2권에 조금 수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2권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1권에서 예전에 봤던 관련 한자들, 뿌리가 같은 한자들을 확인하고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면은 1권을 다시 끄집어내고 색인을 보고 그 한자들을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한자 교재로 공부했을 때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았어요. 일상묻다 2권에서는 이런 저의 학습 경험을 반영해서 2권의 한자들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서 1권에 있는 관련 한자의 정보들을 간략하게 선행 제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1권의 내용을 가볍게 복습하거나 정리하고 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구성을 갖추도록 했어요. 이 디테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학습의 효율이 정말 확 달라질 거예요. 한 권인데도 한 권이 아니라 마치 두 권과도 같은 이런 구성은 오직 일상묻다가 유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셋째, 부수일람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본어 한자 교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부수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뒷부분의 내용을 학습하면서 앞에 나왔던 부수를 재확인하려면 책을 뒤적거려 가면서 찾아봐야 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한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을 때 정말 짜증났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일상묻다 2권에서는 그런 저의 학습 경험에 비추어서 부수일람을 수록했습니다. 부수의 형태와 의미만 정리한 게 아니라 주로 쓰이는 부수의 위치와 예시, 또 유의해야 하는 부수의 비교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가 정리해 두었어요. 부수가 궁금하다 싶을 때는 부수일람만 딱 펼치면은 한 큐에 해결이 가능한 그런 교재인 셈인 거죠. 넷째, 일본어 한자에 존재하는 의문 법칙과 배경 지식들을 잔뜩 담아두었어요. 제가 학습자 시절에 교재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일본어 한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교재에 적혀있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었어요. 난 일본어를 공부하려고 한자를 보는데 정작 일본어 속의 한자와 관련된 배경 정보라던가 법칙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상묻다 2권에서는 이런 저의 경험을 반추해서 재미있는 배경 지식을 질문 있어요 코너에 가득 수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다섯째, 한자 교재 최초로 훈독 표기에도 우선순위를 넣었습니다. 1권에서는 한자 교재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음독을 4단계로 순위를 나누어서 지정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의 학습 효율을 훅 높였었죠. 2권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훈독의 한자 표기를 시험용, 실생활용, 전문가용이라고 하는 3단계로 나누어서 수록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JLPT 시험이라던가 혹은 공문서 등에서는요, 훔칠도를 가지고 표기하는 훈독은 느스무라고 하는 훈독 하나만 존재해요. 하지만 시험이라든가 공문서를 넘어서 실생활에서 일본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서를 보면은요, 훔칠도는 토루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훔치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시험을 넘어서서 일본어를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에는 이런 훈독이라든가 훈독을 한자로 어떻게 표기하는가도 익히셔야 하겠죠. 그렇기에 목적과 레벨에 맞추어서 훈독의 한자 표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훈독의 순위를 나누어서 수록해 두었습니다. 여섯째, 유의어와 동원이자어의 뉘앙스 비교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날개를 의미하는 하네와
스바사는 어떻게 다른지, 쥐다를 의미하는 미기루와 스카무는 어떻게 다른지 등 유의어의 뉘앙스나 쓰임의 차이 등을 비교하는 해설을 수록했어요. 또 토루, 아우와 같이 훈독은 동일하지만 의미나 뉘앙스 차이에 따라서 한자를 다르게 표기하는 것을 동훈이자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한자 교재들에서는요, 이런 동훈이자어를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무따 2권에서는 한자 교재 중에선 거의 유일하게 대부분의 동훈이자어를 비교하고 해설해 줌으로써 한자 표기에 따른 뉘앙스의 차이를 알기 쉽게 해설해 두었어요. 일곱째, 일본인들이 한자를 일본어에 사용하는 원리와 사전 활용법을 모두 담았습니다. 기존의 교재들은요, 훈독을 단순히 한자에 딸려있는 어떤 정보로서 지정을 하고 간략한 내용들만 제시해서 암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자 교재에서 훈독이 과연 암기의 대상일까요? 훈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휘인데요. 이 어휘를 그저 암기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예문이라던가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 관용 표현 등이 가득 담겨있는 단어장을 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굳이 한자 교재에서 훈독을 익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 교재에서는 훈독이라는 일본의 고유어에 한자라고 하는 중국의 외래 문자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관계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메인 학습 포인트가 되어야만 합니다. 즉, 한자가 일본어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원리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지 정말로 제대로 된 일본어 한자 교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앞서 제가 설명했던 훈독의 우선순위라던가 동훈이자어라고 하는 것 또한 이러한 원리의 이해를 위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상부터 2권에서는요, 어떤 교재에서도 해설해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던 훈독 표기의 원리를 부록에서 칼럼으로 자세하게 다루어 놓았습니다. 더해서 이런 근본 원리와 관련해서 일본어 사전에서 나타나는 한자 표기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활용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해설을 담아 놓았습니다. 1권이 초보 학습자를 위해서 학습법 조언과 더불어서 구체적이지만 콤팩트한 정보, 그리고 음독의 효율적인 습득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은 2권은 거기에 더해서 중상급자들을 위한 방대하고 자세한 정보, 그리고 훈독을 통해 한자가 일본어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원리의 이해를 더했습니다. 이 2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일본어 한자 학습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일상무따 1권의 경우에는 입합 형식으로 전자책이 제공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전면 리뉴얼을 통해 가지고 1권도 2권도 전자책이 모두 PDF 형식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통해서도 1권과 2권에서 제가 강조했었던 효율적인 학습의 구성, 요거를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까지 자취생 K의 류였습니다.